안녕하십니까, 이영하입니다. 나는 내가 살다 온 삶의 흔적을 살펴보고 이것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오면 한 번 가게 되어 있고 또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나는 남들과 다르게 근무도 창시자로서 근무도 18동작을 완성해서 국민 속에 보고하고 있고 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울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그리고 몸의 중심 골반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틀 안에 있는 사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크고 작은 통증들이 사라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중심 이동의 프로그램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 이동은 사람의 힘으로서 완벽하게 할 수 없어 기계화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것을 확인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활동했던 봉사정신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고 또 신뢰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0년 9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가 변하고 삶의 형태가 변하고 민심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내 나이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는 암을 극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1991년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2020년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 관련 활동이 중단되기까지 27년간의 봉사활동의 흔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봉사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봉사의 유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남을 활용해서 체면을 세우는 봉사, 입으로는 남을 대는 봉사, 그리고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그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3부작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간 드라마로 생각하시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1991년 지금부터 27년 전 경상남도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 집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체조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체조가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론과 실기가 현실과 부합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문에 연재로서 소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자는 운동이 없었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인들과 함께 생활 습관 바꾸는 운동으로 지금의 근무도 협회 슬로건 건강도 갱년이다. 그것을 노인들과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부 간의 갈등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이래서 나는 노인들과 함께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변하자, 내가 먼저 양보하자, 내가 먼저 베푸자,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항상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지금처럼 건강도 갱년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묵고 가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 내 마음이 편고 몸이 편고 정말 건강할 수 있고 또 평생을 우리가 고생하고 살았는데 왜 며느리 때문에 건강을 나빠지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니까 노인들이 실천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노인들이 실천해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하니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시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며느리들은 정말로 감사하다는 전화 저한테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또 뭐 사람인지라 정말로 치사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까 저도 우쭐기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노인들에게 정말로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줬으니까 나도 노인들에게 정말로 희망하는 걸 한 개 보답을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저에게 제안한 것이 자연으로 놀러가서 산에 가가지고 마음껏 공기도 마시고 놀아도 부리고 춤도 춰보고 한번 흔들어보고 호암도 한번 질러보도록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먼 데로 버스를 대절해가 가는 것은 제가 불가능하고 또 200여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움직이라고는 크게 또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낸 것이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을 손에 들고 어린이 소풍처럼 산으로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보물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걸 수락을 해서 저는 준비를 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처음에는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17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관계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니까 기꺼이 또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진주 시내 복지관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진주 시내에 있는 비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관에서 비봉산 밑에까지는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도보로 걸으면 됩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노인들이 일렬로 서서 175분이 가게 되니까 그것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산 밑에 도착을 해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그거는 헛걱정이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상에 올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펼쳐진 175분의 도시락 속에는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는 정성이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점심을 먹고 음악을 틀어주니까 지칠 줄 모르고 뛰고 굴리고 가음을 지르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는 모습, 끝날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보물찾기를 해서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 이게 보답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의 고무장갑 하나, 세수빈 하나 주면은 빰 맞을 이야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세수빈 하나, 고무장갑 하나가 괜찮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분들은 아쉬워해서 한 번만 더 가자고 해서 도보로 걸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점점 가게 되니까 이것이 정기적으로 가게 되고 또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로 인해서 시청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그러면 외부로부터 찬조를 받은 것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원년은 노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첫나들이가 시작하고 소풍으로 시작한 것이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12년간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12년간 며느리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정성, 효도,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또 정성껏 보내주는 저희들의 안전요원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우리는 12년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춤을 추고 노래하는 즐거워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관광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큰 관심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실시하는 보물찾기,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장을 못 찾기 때문에 한 장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12년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만든 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도 저를 믿고 이것이 정말로 선생이 가르치고 또 관장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됐기라고 믿고 저를 믿고 열심히 집에서 방에서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면 우리가 야외로 점점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멀리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신청을 해가 갔으면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갖고 무릎이 아파 못 걷습니다. 허리가 아파 못 섭니다. 그리고 또 숨질이 아픕니다. 이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또 숨질이 아픈 것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좀 당황스럽고 또 지금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민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봉사활동에서 제가 반드시 크게 얻은 것이 서서 하는 체조는 몸이 부드러워지고 또 유연해지고 편해지고 또 가벼워지고 할 수는 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제가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1993년 경상남도 제32회 도민체육대회가 진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도민체전기획단에서는 노인 체조를 갖다 식전 행사에 시범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특히 신문에 연재가 되고 산에 가서 하고 들에 가서 하고 이런 것이 지방신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사는 체조가 노인들의 통증 관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바꿀까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고 정말로 나를 믿고 열심히 집에서까지 체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고 체조 시범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의 상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찬성을 했습니다. 칠순 노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이 대회에 시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노인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순 이상 노인 1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아침 일찍이 운동장을 향해서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너무 새우밥 먹고 일찍 와가지고 그날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노인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잘 안 되면 이는 완전히 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장 바닥에는 노인들이 설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130명이 한 줄만 잘못 밟히면 그만 완전히 틀어지고 완전히 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정말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입장 대기를 하고 있는데 줄을 맞춰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체조 시범을 하면은 노인들이 보고 따라 하는데 원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정말로 멋있게 시범을 마치고 거수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수 격리에 맞춰서 도지사님 비롯해서 전부 다 온 운동장이 전부 서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때도 지금 정말로 지금처럼 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많은 자료, 좋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휴대폰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장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즐겁게 그 노인들을 환영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마치고 노인들이 도민체전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노인들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노인 봉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시 사회단체 할기도 협회 소속으로 자격을 가지고 할기도 건강도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체 교정술이나 여러 가지 교정술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스포츠 마사지나 카이로프라틱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기술이 들어와서 국내에 사람들에게 많이 확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교정협회 양대 산맥은 할기도와 할법협회였습니다. 나는 교정술 여기에 역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체의 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강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수련관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도민체전에 노인들이 참가를 하면서 할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체조 시범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노인들과 함께 체조를 연습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많은 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서사하는 체조는 노인들의 무릎이 아파지고 허리가 아파지고 어깨가 아파지는 것이 전부 다 없어지지 않으니 내가 운영하는 도장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보자고 뜻을 모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입니다. 나는 도민체전을 마치고 그 다음날 노인들을 모시고 공설 운동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6월부터 노인들과 함께 내가 운영하는 수련관에서 운동을 연구하기로 약속을 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진주시장님의 감사장과 할기도 협회의 감사패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1991년 노인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근무도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할기도 건강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노인들을 모시고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모시고 등산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노인들의 건강회복 상태를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근무도 18동작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범연합대를 창설하지 않았다면 노인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없었을 것이고, 국제대학에서 스쿨버스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곳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모두가 노인 봉사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근무도 18동작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노인들과 함께 운동을 연구하면서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했던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노인들이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실천하게 했던 것입니다. 몇 장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를 마치면 누구나 누워서 흔들어 몸부림을 치고 기지개를 켜라고 그림을 갖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피우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암도 오고 치매도 오고 중풍이 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또 활성산소가 쌓여서 많은 병이 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하나 가지고 노인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생활 습관 실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바르게 걷고, 웃고, 그리고 바르게 걷고, 이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설명을 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가족 단위로 함께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잠자기 전에 충분히 산소를 마시고 독소를 토하고, 그렇게 하면 인체의 사계절이 복구되고 피가 맑아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운동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관에서 눕고 앉고 서고 한숨 기지개 몸부림, 이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모시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복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었고, 또 측정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동작을 구성하고 장단점을 수정해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는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모시고 항상 밖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노인들의 건강 회복 상태를 측정할 수 있었고, 노인들도 자신 있게 운동을 하고 또 가정에서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젊은 사범들이 많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준 젊은 사범들은 처음 나오는 사진은 송국이 태권도 사범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진은 최수른 합기도 사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진은 경상남도 전 태권도 협회 최낙덕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베개를 베고 호흡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산소가 극히 부족했을 때 복식호흡으로 산소를 갑작스레 많이 보내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어지럼증을 느끼고 심지어 기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산소 부족입니다. 이것을 베개를 베고 수련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해소하면 되지만,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때 현대의학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이것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인 한 분이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남들은 무릎 꿇게 되는데 자신은 안 된다고 새가 나가지고 지금 개적으로 와서 하고 있고, 또 어지럼증을 느끼는 할머니는 옆에 와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많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무릎을 정상적으로 꿇는 사람이 매일같이 한 분씩 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 1993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6월까지 우리는 18동작을 완성하고 이름을 건무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모시고 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었고, 또 자신 있게 18동작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최종 건무도는 18동작의 예비 동작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특별한 동작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지금의 지리대를 연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등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등을 치고 있습니다. 등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산에 가서 등을 친다는 것은 산에 가면서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등을 치기 때문에 충분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지 않고 또 나무에 등을 치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등을 칠 수 있는 동작, 바로 등치기, 이것이 가장 건강 회복에 좋은 공이고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산소를 공급했을 때 사람들이 나무에 등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인들을 모시고 등산을 가고 유원지를 가고 관광지를 갈 때 주변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칠순 노인들이 잘하다가 한 번만 딱 잡아줘도 삐가지가 불나지고 지금 난리가 났긴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이 벌 때문에 달라들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시에도 그런 것이 옆에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더 이상 시에 보고하지 말고 하려면 혼자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혼자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칠순의 노인이라도 마음이 젊어지면 바로 건강이 젊어지고 몸도 빨라지고 정신을 쓰면 정신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2년간 단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노인들과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노인들은 빠르게 그 회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숨질이 가쁜 것이 좋아졌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밖으로 나와서 걸음을 걸어보면 전에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완전히 빠르고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무릎이 좋아지고 허리가 좋아지고 이런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전부 다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몸이 가볍고 이거는 뭐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들을 모시고 점점 제병에 나서 멀리 나가기 시작했고 제 개인적으로 관광버스를 대가지고 갔는데 한번 갈 때 반드시 버스 세대는 가야 했습니다. 전부 다 희망하는 사람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월별로 순차별로 가게 되었던 것. 정말로 저는 구세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국제대학 당시 진주전문대학 강경모 학장이 노인 봉사하는데 서클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자신있게 노인들을 모시고 멀리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주, 유적지, 강주, 전남, 전부, 경남 이런 물론이고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노인들을 모시고 관광지에 가가지고는 복장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적지나 관광 일반인들이 많은데 가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되고 해서 노인들을 찾으면 구경한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급을 했는지 모르고 정말로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 모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붉은 모자도 앉아서 벗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티를 색깔별로 하면서 붉은 모자를 쓰는 것은 기본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옷 색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줄무늬 색깔 그리고 붉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모시고 밖으로 나갈 때 봄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지에 가더라도 노인들이 붉은 모자를 벗어도 줄무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우리 도민체전에서 참가했을 때 입은 옷들인데 이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않는 노인들도 전부 다 떼를 써가지고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흰 옷은 전부 다 노인들이 각자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붉은 모자에 붉은 조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을과 겨울에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모자, 붉은 조끼를 입고 100몇십 명이 관광지에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에 오르면 보약이 따라없지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노인들을 모시고 가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경남, 경부, 전라남북도, 그리고 유원지, 관광지, 사찰, 그리고 작은 산, 큰 산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붉은 모자를 쓰고 같은 옷을 입고 150명 정도의 노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점점 건강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했기 때문에 더욱더 활동을 드리기 위해서 노인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등산을 가고 하면서 노인들의 건강회복 상태를 많이 확인을 했고 또 노인들도 즐거워하고 또 체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점점 더 가정에서 실천을 하고 체력을 좀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복지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모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봉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복지관에 나오시는 모든 노인들의 대상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1991년도 7순 이상의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2020년의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2020년 노인들의 7순 이상의 노인들은 바로 청년이지만 당시 1991년도만 하더라도 7순 이상의 노인들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니까 재미를 붙이고 노인들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또 마음을 비우고 생활 속에 건강 갱년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했고 또 이것을 좀 더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 봉사단을 구성하고 야외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행사를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정화 활동도 하고 이래 하면서 우리 점심도 먹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 모래찜질이 좋다 그래서 하동 송림숲에 모래찜질을 갔습니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연습했을 때도 고생을 하시고 해서 갔는데 정말로 모래밭이 뜨거웠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동 송림숲입니다. 며느님이 그 시어머니 모래찜질 하는데 뒤다보고 말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앉아서 무릎에 모래를 파묻고 모래 속에 완전히 몸을 묻고 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모래찜질을 하고 나면 미역국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저 뜨거운 모래밭에서 찜질을 하고 또 뜨거운 모래 미역국을 드시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미역국을 가지고 며느님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그 고마운 뜻으로 저희들은 또 주문이 그 티를 선물로 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며느님들이 미역국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님들하고 같이 먹는 장면인데 건너편에 보면 한복을 입은 저 사진은 평생을 저 할머니는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산에 가도 한복, 요 모래찜질로 와도 한복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 자제분들과는 아주 가깝게 지나고 또 오늘 그 자제분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로부터 받은 감사패 2개와 경상남도 도지사님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2개입니다. 나는 노인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요원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에서 각 지역마다 내 고장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방범 활동을 위해서 나는 전국 최초 36개 방범대를 하나로 묶어 연합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1초대에서 5대까지 10년간 연합대장직을 수행하면서 봉사했기 때문에 방범대원들로 안전요원을 구성하고 노인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최초 방범연합대를 창립했습니다. 제50주년 경찰의 날 장관 감사장을 받고 2번에 걸쳐서 경상남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사님으로부터 자원봉사상,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청소년 봉사상, 그리고 연합대장을 마치면서 전 대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노인들을 모시고 제가 활동해왔던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는 노인들을 모시고 근무도 18동작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근무도 18동작. 당시에 참여했던 노인들은 이제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인들이 나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무도 18동작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연구하면 전국 최고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생각하면 찾을 길이 없다. 다만 조물주가 입력해준 한숨기직의 몸부림 속에서 찾아보면 전국 최고의 기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는 노인들의 당부의 말씀대로 한숨기직의 몸부림 속에서 통증을 해소하는 울림을 완성했고, 그리고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면은 크고 작은 통증들이 사라지는 중심 이동을 완성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분들 곁으로 가야 할 나이 7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노인이라는 자료를 정리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인생의 무상을 느낍니다. 언제 나의 인생이 끝맺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흔적을 3부작으로 나누어 남겨두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나에게 남기고 가신 소중한 감사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